예, 이번은 악취 배출 시설에서 악취 관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악취 기술 지원뿐만이 아니라 진단을 할 때 나타난 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아마 현장 위주로 했기 때문에 혹여 제가 이제 전문 강사도 아니기 때문에 좀 실수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악취 방지 기법으로 저희들이 표현을 했고, 악취 저감 대책 이제 수립 시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내 현재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검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됐을 때는 굉장히 향후에는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저희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좀 했는데, 악취 이제 발생원에서 악취 성분 농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악취는 다른 것하고 달리 감지 농도가 있습니다. 최소 감지 농도. 그래서 악취, 복합 악취에 영향을 미치는 감지 농도에 따라서 어떻게 방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지를 먼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하나가 악취는 대부분이 민원하고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의 준수라든가 주변의 민원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악취 방지시설 수립 계획이 좀 필요하고, 또 하나 이제 악취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악취 특성상 실질적으로 많은 양의 수분이라든가 비산먼지 이런 이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악취를 처리하는데, 방지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으로 저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처리 시설을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이냐를 굉장히 또 고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싶고요. 더군다나 이제 운전 방법까지 있습니다. 지금 내 현장, 우리 현장에 대해서 악취 발생원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운전을 할 건지 연속으로 운전을 할 건지 이런 방향에 따라서 방지설이 더 설치가 틀려질 거고, 상의하는데 이제 선정하는데 연속적으로 가동 부분과 구분해서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악취 방지 시설의 선정 시에는 발생으로 대한 조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외부에서 전문가에 대한 도움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내부의 현장을 잘 알고 계신 분하고도 이렇게 같이 조사를 해서 발생원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중요하다고 들어갑니다. 특히 악취 방지설이 이제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발생원별로, 즉 악취를 한쪽에 다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광역 처리하는 것보다도 발생원별로 모아서 성분별로 농도별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제일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VOC 같은 경우는 폭발성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물질하고 처리하는 부분하고 좀 우리가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특히 가스 처리량을 대부분이 광역 처리를 하다 보면은 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경제성이라든가 유지관리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향후에 관리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고 처리율도 나쁩니다. 안 좋을 수가 있어서 처리 풍량이라든가 이런 걸 늘리는 것보다도 가급적이면은 은폐보다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축소시켜 악취가 발생하는 확산을 방지해서 가스량을 줄여서 처리하는 게 최적의 방법이지 않냐 해서 사전에 이런 검토사항이 좀 필요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지시설에서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먼저 작업의 기술적인 검토 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개선이 될 항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장에 대해서 이제 악취 쪽으로도 생각을 해본다면은 작업 내용 개선, 즉 작업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악취 방지 기술을 도입할 때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특히 이제 작업 시간 같은 경우는 악취가 발생 많이 했을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변경해서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해서 이렇게 악취 발생 정도를 줄이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제 악취 발생 시설에 이제 구조 개선이 있겠습니다. 이제 악취가 발생했을 때 우리 흔히 현장에서 점검구라든가 작업구를 개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밀폐만 시켜도 굉장히 악취 저감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개선 특히 이제 또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악취 발생 시설들의 이제 배치도 우리가 현행으로서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민이 이용이 높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약간 피해서 하는 것도 하나 현명한 방법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현재 배출구도 문제가 있습니다. 배출구 쪽에서도 이제 시각적으로도 요즘에는 많이 은폐를 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그 악취는 후각적인 개념도 있지만 시각적인 개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눈으로 안 보면 이렇게 민원이 많이 축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하고 또 더군다나 높이라든가 이런 걸 조정을 해서 많은 부분, 특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형풍이 계절풍이 아니라 지형풍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배출구의 특성도 많이 살려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취 배출, 건물 내 악취 포집 및 제거입니다. 근데 이제 포집 설비를 적정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볼 수 있지만 특히 악취 처리하는데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포집에 적정한 구두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표준 설계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한껏 기술적 검토를 한번 필요한 사항이 있고 특히 이제 악취 방지를 설치를 한다든가 기존에 있는 개선을 한다 했을 때에는 지금 내 발생하는 현장에 대해서 어떤 방지설이 적정한 건지 더군다나 이제 개선했을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를 사전에 그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번 좀 검토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지시설 선정 시 고려사항입니다. 흔히들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내 현장에 어떤 게 많이 맞겠냐. 그런데 결론적으로 봐보면은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적용 가능 업종에서 보면 우리 현장하고 맞는 시설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면은 습식인지 건식인지 이것부터가 이제 내 현장의 고려사항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 현장에서 물을 많이 쓰고 있을 때 건식을 갔을 때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 되겠고 반대로 습식을 쓰고 있는데 건식을 간다 했을 때는 또 불리한 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적절하게 현장의 여건에 맞게끔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가적으로도 선택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처리 처리 여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처리를 했을 때 저희가 가축 분뇨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 데 봤을 때는 저희들이 테스트 결과 전처리만 했을 때도 악취 저감이 52.1%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실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악취 방지 시설은 현행 나와 있는 시설 대부분이 가스상 물질만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들어간다든가 어떠한 기타 물질이 들어갔을 때는 처리 효율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뿐만이 아니라 또 경제적으로도 손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처리는 꼭 설치를 하는 게 저희가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다음으로 이제 봤을 때는 설치 비용과 유지 관리 비용을 볼 수 있겠죠. 특히 대부분의 봐보면 설치 비용을 가지고 이렇게 선택한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악취 처리 설비는 내 처리 시설에서 어떤 악취가 나오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하심과 동시에 더군다나 이제 이때는 전문가의 손길을 받으신 것도 괜찮을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공단 같은 데서는 지속적으로 악취 기술 지원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검토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용하신 것도 괜찮지 않겠냐 싶습니다. 특히 이제 필요 공간 쪽으로 있는데 현재에서는 악취 방지 시설이라든가 부대 시설에 굉장히 공간을 많이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들 하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게 그 소프트한 기술뿐만이 아니라 수평적이 아니라 수직적인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 현장에 맞는 시설로 이렇게 설치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방시설에서 처리 효율 쪽에서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처리 효율 쪽에 성능 평가를 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최종 배출구에서만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방시설이 처리의 몇 프로가 나온지 실제로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 현장에서 600배 현장이 지금 우리 현장이 배출 허용 규정이 500배로 기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 발생 현장에서 6만 배가 나왔을 때 과연 그러면 몇 프로를 처리할 건지 이런 부분도 사전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그리고 꼭 이건 필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나중에 효과 분석할 때 꼭 배출구뿐만이 아니라 전단도 동시에 같이 측정을 해가지고 좀 성능 평가를 했으면 합니다. 특히 이 성능 평가할 때 복합 악취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지정 악취 물질도 동시에 전과 후단을 측정을 해가지고 어떤 물질이 과연 처리가 되고 어떤 물질이 처리가 안 되는가를 같이 효과 분석해 준 것도 참고적으로 방지시설에 선정할 때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악취 포집 시설은 내실 하나 나타냈는데 전단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실적으로 악취는
성분별로 처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지 시설 쪽에서는 단계별로 처리해서 성분별로 처리해서 농도를 이렇게 중요시. 그래서 이제 농도가 높은 것은 실질적으로 처리 시간을 길게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다 처리가 가능한데, 지금 현행 그 시중에 이렇게 설치한 거 보면은 대부분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 농도를 보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피만 커지고 효과는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먼저 성분을 보고 하신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자료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면 저희 공단에 연락하시면 저희들이 따로 자문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개인적으로 혼자만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 같이 하게 되면은 효과적이지 않겠냐 싶습니다. 예, 다음에는 악취 방지 시설에 간략하니 현행 악취 방지실에서 지금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악취 방지법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악취 저감 계획에 이런 방지를 나타내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은 하이브리드 시설이라고 해서 굉장히 악취를 저감하는데 많은 기술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행에서 그 배출 허용 기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악취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출 허용 기준하고 관계치 않고 악취가 나냐 안 나냐입니다. O냐 X냐에 따라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500배를 맞출 수 있는 악취 방지설들이 있지만 그 실제로 방지설을 가동해도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경향이 있어서 최근에는 하이브리드형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기존에 이제 그 장점만 방지설들을 단편적으로 있던 방지설들을 장점만 골라서 이렇게 그 혼합형으로 쓰고 있는 하이브리드를 많이 지금 최근에는 선호들을 하고 있고, 제주도에도 많이 지금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방지시설 선정할 방안이 있는데, 먼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도를 높기 위해서 제가 한번 작성한 것을 제시하는 내용인데, 내 현장에서 악취 발생하는 내 현장에서 악취 종류가 어떤 게 나오는 건지, 또 농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분석이 이루어지면은 실적으로 이제 제가 그 방지시설에서 선정하게 되는데, 가스량이 고농도인지 저농도인지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제가 표로 나타냈기 때문에 꼭 이 방법이 맞지 않더라도 하나 이런 방법을 토대로 해서 선정할 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 방안입니다. 이 또한 지금 제일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좀 알려져 있는 상황들인데, 현행 하이브리드 영역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표도 한번 이용을 해서 내가 현장에서 방지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방안을 해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농도로 나왔을 때라든가 저농도로 나왔을 때, 더군다나 포지 풍량이 많았을 때, 더군다나 또 우리 현장에서는 어떠한 물질이 특정하게 많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전과 후에 이런 그 도표를 보고 한 번쯤은 우리가 검토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자료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방지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밀폐 포집을 먼저 선정하고 돼 있는데, 저희가 현장을 이렇게 많이 1년에 악취 기술 지원 쪽은 약 250군데, 사후관리까지 290군데 해서 약간 전체적으로 한 300군데 돌아다니고, 그 기술 진단을 약간 170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매년 10년이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국내 시설들에서는 다 있는데, 지금 봐보면은 저희들이 그 현장에 가서 그 악취 민원이라는 게 좀 그나마 좀 그 자유로운 데가 보면은 이렇게 포집이라든가 밀폐 시설이 잘 돼 있는 데는 악취 방지를 좀 미흡하더라도 굉장히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유롭다는 겁니다.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잘 돼 있는 시설들을 많이 저희들이 사진 몇 장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도움을 씌워서 악취를 완전히 차단해서 악취를 포집하는 경우, 또 특히 이렇게 그 포집 경로라든가 여기서 표준 설계도를 지침을 맞춰서 하는 경우라든가 이렇게 해서 악취가 굉장히 그 포집이나 밀폐가 잘 돼 있는 시설들도 있는데, 선제적으로 이게 돼 있는 상태에서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이렇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방지시설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우리가 흔히 흡수법이라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흡수법은 말 그대로 그 세정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흡수라고 보다도 물 갖고 이렇게 세정하게 돼 있는데, 지금 지정 악취 물질 중에는 대부분이 그 비수용성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이죠. 근데 이제 단 암모니아하고 저희들이 그 분석해 본 결과 암모니아하고 트라이메틸 아민만 물에 녹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암모니아는 그렇게 복합 악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정도가 자극성이지만 낮기 때문에 물 처리하는 데는 거의 암모니아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79.9g이 물 100ml 소주 2잔에 녹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녹기 때문에 암모니아는 생각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이제 흡수법에서는 흔히 지금 흡수법에서는 다른 약품을 악취 물질을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흡수법으로서 처리할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지정 악취 물질 중에는. 근데 이제 흡수법이 좋은 것은 전처리 시설로서는 굉장히 상당히 효율성이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처리 가스 중에 비산먼지라든가 수분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이 흡수법에서 1차적으로 처리하고, 특히 이제 온도가 높다든가 했을 때는 1차적으로 온도를 저감시켜서 악취를 처리하기 때문에 후단에 대한 어떤 전처리 설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흡수법에서 하나 간과해야 돼서는 안 될 부분이 세정수의 교체 주기입니다. 세정수를 자주 교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거기에서 악취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됐기 때문에 세정수를 주기적으로 교체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들이 특히 이제 제주도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약액 세정 방식인데, 흔히 이제 우리가 올리도를 저희들이 공정을 나타내서 했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악취가 하부로 들어가서 상부에서는 물로 스프레이, 약품을 넣는 물로 스프레이해서 이제 선택적으로 잡는 약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악취 물질이 여러 개가 나왔을 때는 단계별로 이렇게 성상별로 처리하는 부분이 맞고, 지금 한 가지 물질이 나왔을 때는 여러 개의 단계로 안 들어가도 된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계열별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는 지금 AC로 나타냈는데 이게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CHO, 알데하이드 같은 경우는 알데하이드 처리한 데는 차염선 나트륨 필요한데, 차염선 나트륨 같은 경우는 후단에 넣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차염선 나트륨의 OCL기가 오히려 더 악취를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전단에 써야 될 부분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또 전문가에 대한 전문가들이 이렇게 자문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여 약액 세정 방식으로 썼을 때는 약품 배열 방식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쓰시는 것도 굉장히 유리한 부분입니다. 이 약품을 잘못 써가지고 오히려 더 악취를 유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액 세정 방식은 현행 고농도에서 고풍량의 고농도에서 쓰는 건데, 지금 처리 시설비는 한 중간쯤에 경제성으로 나오지만 유지관리 비용이 악취 농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약품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같이 한번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것도 유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가축 분뇨에 대해서 계속 가장 문제가 많게 발생하는 항화수소 제거용으로서 철이 들어가 있는 어떤 FE가 철성분이 황성분하고 굉장히 반응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제 제주도에도 일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철성분을 했을 때 이제 단일 성분이죠. 황화수소라든가 황화물 쪽에서는 굉장히 철성분이 반응이 강합니다. 일부 알데하이드 쪽에서도 철성분이 이렇게 반응이 강한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처리 효율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단 조건이 이제 경제적으로는 약간 설치비는 비용이 비싸지만 실질적으로 처리율을 높인 데는 굉장히 좋은 기술로 볼 수 있고, 더군다나 이제 여기에는 여기에 세정수에 녹아나는 악취 성분을 계속 탈수기를 거쳐서 배출하고 세정수는 계속 리턴해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흔히 쓰고 있는 가성소다라든가 차염선 나트륨 이런 부분보다도 고농도로 발생하는 악취 성분은 선택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흡착법입니다. 흡착법은 우리가 흔히 활성탄이라고 많이들 하는데, 지금 활성탄 같은 경우는 소수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본인들의 현장에서 악취 성분 중에 악취의 특성이 소수성인지 친수성인지 보고 어떤 급수제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이 많이 발생한 데는 건조성을 이렇게 넣었을 때는 피막이 형성돼 가지고 많이 안 되고 처리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단 조건이 활성탄을 쓰는 경우에는 저농도 쪽입니다. 저농도의 고풍량 쪽에서 많이 적용하는데 유리한 부분입니다. 근데 만약 고농도에다가 접촉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경제성에 굉장히 불리한 쪽으로 되겠습니다. 이러면 파가점이 빨리 와서
자주 이렇게 갈아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탄을 쓸 때는 꼭 그 전단에 프리필터 등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춰줘야만 제 성능이 발생하는 걸로 우리 검토되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제주도 쪽에서 저희들한테 많이 자문 요구하는 게 연소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연소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율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장점보다도 단점도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실질적으로 그 연소법에서는 보조연료를 사용해서 악취를 제거하기 때문에 처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단 이제 보조연료를 써서 그 여론을 다른 데 쓸 수 있다면 굉장히 유리한 기술이지만 단순하게 악취만 처리한 데 대해서는 굉장히 그 리스크가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 적용하는데 어떤 방법이 맞는가는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외부에 연소법이 좋다 어떤 이런 것보다도 내 현장을 먼저 고려하는 게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연소법에서 약간 그 향상된 기술로서 촉매 산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산화제를 촉매를 연소실 안에 넣어서 촉매 산화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효율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 또한 그 보조연료를 사용한다는 단점이 있고 특히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연소법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촉매산화라든가 RCO, RTO, CCS라는 게 촉매라든가 여론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배가스 중에 가연성 가스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굉장히 유리하고 더군다나 이 여론을 또 재활용할 수 있는 현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으로서는 여론도 많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전단에서 더스트라든가 이런 부분 이물질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연소법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그 불리한 쪽으로 있습니다. 오히려 더 증가돼서 나올 수 있는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RTO를 최근에 많이 선호들 하시는데 RTO에 대해서는 밑에 그 내부의 촉매에 봐보면 이게 하니컴 방식으로 해서 가로 세로 3mm라든가 5mm 정도의 이 관 속으로 터널 속으로 악취가 지나가야 되는데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그 막혀서 오히려 더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 현장하고 결부시켜서 선택하는 게 현명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연소법 다음으로 저희들이 최근에 광촉매라든가 어떤 오존산화 이렇게 이제 라디칼을 이용한 방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디칼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이제 라디칼은 상당히 장점도 많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저농도의 굉장히 고풍량으로 살 수 있고 설치 면적이 짧다든가 이렇게 또한 시설비도 작게 들어가는 반면에 단점으로서는 고농도를 좀 안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 현장에 갔을 때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좀 리스크가 있는 거고 특히 내부에서 발생하는 OH 라디칼이라든가 오존이라든가 어떤 산화성 물질이 외부로 배오존이라든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오히려 더 그게 오히려 악취에 복합 악취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악취 저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증가시키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어서 꼭 배오존이라든가 배 라디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동시에 설치하는 게 처리 효율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마 생물탈취법으로 저희 현장에서 볼 수 있겠는데 생물탈취는 그렇습니다. 아마 바이오 필터가 오히려 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방식입니다. 근데 이 방식은 내부에 담채를 넣고 담채에다 미생물을 넣고 물을 흡수시키고 거기 부분에다 악취를 통과시켜서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즉 미생물의 악취를 먹는다는 개념이죠. 근데 지금 현재 정확한 방지시설을 살펴보면은 송풍기 다음에 중수탑, 탈취탑, 배기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이 중수탑을 빼놓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보면은 악취가스가 직접적으로 미생물에 닿는 담차와 연결돼서 처율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한 개념은 실제 중수탑에서 완충작용을 해준 다음에 탈취탑에 가서 미생물이 활성화되게끔 이렇게 된 부분이고 특히 여기에서는 어느 문헌을 이렇게 보면은 고농도에 맞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미생물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고농도에 맞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실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한번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필터에서는 저농도 고풍량에는 좀 적용하는데 괜찮지만
고농도의 대풍량에는 조금 저희들이 적용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런 미생물을 내부에서 증식해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운전 방법이 상당히 고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서 선택하는 게 좋고 또 운영 관리 쪽에 같이 하시는 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소클러스터법도 지금 저희가 구성은 뒤로 했는데 지금 산업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맥락입니다. 고풍량의 저농도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좋은데 실질적으로 배오종이라든가 배라디칼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더 악취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만 같이 처리한다 했을 때는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냐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최근에 하이브리드가 많이 찾는다 했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 성분이 나오고 고농도로 나왔을 때의 악취를 저감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 배출 허용 기준에 500배, 1000배의 기준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배출 허용 기준에 이내로 들어가더라도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에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성분이 나와서 처리가 곤란한 부분이라든가 또 더군다나 지금 현장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작업 환경 개선 쪽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단계별로 처리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시설로서 말씀드리면은 먼저 고농도에 들어오는 악취를 산화 오존을 넣어서 저농도로 다운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부하량을 줄인 다음에 후단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운전이라든가 전문성을 또 요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 부분도 설치 비용이라든가 유지 관리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처리 효율이 굉장히 좋은 걸로 나와서 지금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다음에는 CL2 부분입니다. CL2를 전단에 넣고 지금 고농도의 악취를 특히 음식물 처리장 같은 데에서는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배출 허용 기준보다도 훨씬 더 낮게 우리가 유지하고 배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이브리드를 많이 찾고 있고 기존에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조사한 내용으로만 했는데 이 방법 위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현장에 어떤 게 맞는 건지는 우리가 현장 조사라든가 이렇게 다 해야 되겠지만 같이 한번 노력하면은 충분히 좋은 기술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악취 저감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